499번입니다. 다음은 합동인 정사각형 25개를 이어붙여 만든 도형이래. 이 도형의 선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중 이 별표를 하나만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. 자, 그 직사각형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. 얘를 A라고 할게. 그리고 이 별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직사각형을 너희들이 만들 거야. 그런데 A만 포함하거나 B만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직사각형을 만들 때는 이런 세로선이 몇 개 있어야 되니? 2개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가로선도 2개가 있어야 됩니다. 내가 만약에 이 세로선하고 이 세로선을 뽑았어. 그리고 가로선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뽑을까? 요놈하고 요놈을 뽑았다. 그러면 이 선, 이 선, 이 선, 이 선 해서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쵸? 그러니까 선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. 그냥 몇 개를 포함하는지 생각 안 할 거야. A를 포함하는 그런 직사각형의 개수를 따질 거고 B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도 따질 겁니다. 그래서 둘을 더하잖아. 그럼 이 안에는 중복된 게 있습니다. 그렇죠? A를 포함하면서 B를 포함한 게 있을 수 있잖아. B를 포함하는 걸 세다 보면 B를 포함하면서 A를 포함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. 그래서 여기서 빼줄 거야. A, B를 포함하는 경우. 그럼 A를 포함하는 거에서 A, B를 포함하는 걸 뺐어. 그러면 딱 A만 포함하는 경우가 남겠지. 얘도 마찬가지. 여기에서 A, B를 포함하는 경우를 뺀다면 딱 B만 포함하는 경우가 남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A를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? A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세로선을 A보다 왼쪽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고 A보다 오른쪽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. 그래서 A 왼쪽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. 그리고 A 오른쪽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, 둘, 셋, 4가지죠. 자, 그래서 세로선은 선택을 했어.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선을 선택하는 방법이 A 아래쪽으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A 위쪽으로 하나를 또 선택을 해줘야 돼. 그래야 A를 포함할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러니까 A 밑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, 2개죠. 그때마다 2개. 그 다음에 A 위쪽으로 선택하는 게 하나, 둘, 셋, 4가지입니다. 자, 이게 A를 포함하는 방법이야.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4가지입니다. 그 다음 이번에는 B를 포함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B를 포함하는 것도 마찬가지. B를 포함하려면 우리가 세로선을 선택을 할 때 B 왼쪽에 있는 선들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. 3가지. B 오른쪽에 있는 거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. 3가지. 자,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가로선을 선택을 할 때는 B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,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. 2가지. 그 다음에 B 밑에 있는 선들 중 하나 선택해야 되죠. 이 4가지 중에 하나 선택. 4가지. 그래서 9, 8에 72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A, B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걔는 이 A의 왼쪽, B의 왼쪽이면서 A의 왼쪽인 것은 요놈 아니면 요놈이죠. 2가지. 그 다음에 B의 오른쪽이면서 A의 오른쪽인 거. 얘 또는 얘죠. 3가지죠. 그때마다 이제 가로선을 선택을 할 건데 A의 위에 있고 B의 위에 있는 거, 동시에 위에 있는 거는 얘 아니면 얘죠. 2가지입니다. 그때마다 A 밑에 있으면서 B의 밑에 있는 거, 얘 아니면 얘죠. 얘도 마찬가지 2가지야.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24가지죠. 자, 그래서 요 놈은 64에서 A를 포함하는 거에서 A, B 모두 포함하는 거 24를 빼줘야 될 거고 얘는 B만 포함하는 거 72에서
A, B 모두 포함하는 거 24를 빼줘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얘는 40이고 얘는 48이죠. 그래서 둘이 더해 주시면 88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. 500번입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, B,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. 일단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. 자,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하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으면 안 되죠. 그쵸? 그런데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. 그렇지? 이렇게 한 직선 위에. 그런데 얘는 기울기로 표현이 안 됩니다. 그쵸? 그러니까 이때만 주의하시면 돼. 얘는 세 개가 전부 다 x좌표가 같을 수 있죠. 그쵸? x좌표가 같으면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만 기울기로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다행히도 이 500번 같은 경우는 x좌표가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있을 수가 없죠. 그쵸?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. 자, 그럼 또 봅시다.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. 너무 많아. 그래서 그걸 다 따지는 거는 사실 힘들어. 그래서 그냥 얘는 전체 개수에서 뺄 겁니다. 오히려 일직선 위에 있는 거, 세 점이 모두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뺄 거야. 아시겠죠? 자, 그럼 먼저 전체를 구해봐야 되겠지. 자, 전체를 구할 텐데 이렇게 나왔잖아. 이걸 셀 때는 보통 개수가 큰 것부터 세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편해. 개수가 큰 것부터 세야. 자, A, B, C 얘를 한번 세볼 겁니다. 자, C는 어쨌든 A, B, C는 자연수야. C가 1일 수 있죠. 자, 그러면 B가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도 있어. 그쵸? 자, 1이면 얘가 5잖아. 그쵸? 그러면 요놈이 뭐 1 와도 상관없고 2 와도 상관없고 3 와도 상관없죠. 자,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B가 1이고 C가 1이야. 그럼 이 값이 8이죠.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? 8을 넘겨주면 7에서부터 12죠. 아, 얘가 7부터 12까지 나와. 자, C가 1이고 B가 2다. 그러면은 얘는 이제 3이 더 커진 거죠. 그래서 넘겨주시면 얘는 이제 오히려 3이 줄어서 4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. A가 될 수 있는 거 4에서부터 9까지야.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1부터 어디까지? 6까지죠. 그래서 얘는 1부터 6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1이고 얘가 4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. 근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게 1, 2, 3밖에 없죠. 1부터 3까지. 자, 얘가 1이고 얘가 5다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. 그 다음에 얘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긴 자연수가 없죠. 그러니까 너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그럼 일단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. 7부터 12면 얘 6개죠. 얘도 6개, 얘도 6개, 얘 3개입니다. 총 21개야. 그렇죠? 그럼 C가 1인 거는 다 따졌습니다. 이번에는 C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. 2인 상태에서 B가 1일 수 있죠. 자, 2면 얘는 10이고 얘가 1이니까 얘는 3이죠. 13을 넘겨줄 거야. 그러면 A의 범위는 2에서부터 7까지가 되겠죠. A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7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얘를 2로 고정한 상태에서 얘를 2 올리면 이제 이 값이 3 커졌으니까 넘겨주시면 얘는 3이 줄어들겠죠?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죠. 그런데 A는 자연수니까 될 수 있는 게 1, 2, 3, 4죠. 1부터 4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얘가 2인 상태에서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죠.
그럼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밖에 없죠. 더 이상은 없겠지. 자, 그럼 이제 요놈의 개수를 한번 따져봅시다. 이 6개고, 이 4개고, 이 하나죠. 총 11개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C가 3일 때를 한번 봅시다. C가 3이면 C가 3이고 B가 1일 때. 그럼 이제 얘가 15가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럼 18이잖아. 넘겨주면 마이너스 3, 2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2까지. 더 이상은 없겠죠. 3 내리면. 그쵸? 그래서 너는 2가지입니다. 2개야. 그 다음에 C가 4일 수 있을까? C가 4면 이미 20이죠. 그러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거든. 그치? 더 이상 없습니다. 그래서 전체는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13에다가 34개가 돼요. 그치? 자, 그리고 이제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하고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. 그러니까 1 빼기 0분의, 즉 1분의 B 빼기 A하고 2 빼기 1, 1분의 C 빼기 B하고 이는 어차피 안 써도 되죠. B만 넘겨주시면 2B 이렇게 되고 A 넘기면 A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B의 2배가 A 더하기 C가 되는 경우가 누가 있을까? 한번 따져봅시다. 자, B의 2배 하면 2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니? 없죠. 자, 요놈의 2배, 4지.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4가 나올 수가 있나? 없죠. 자, 여기 얘 2배 하시면 6이죠.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6이 나올 수 있니? 나올 수 있죠. 이 중에서 5를 선택하고 1하고 더해주면 되잖아. 즉 5, 3, 1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지. 그쵸? 그 다음에 요놈의 2배 하면 8이죠. 얘하고 얘를 더해서 8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요놈의 2배 하면 2고 얘네 둘을 더해서 2가 나올 수는 없고 얘 2배 하시면 4죠. 이렇게 둘이 더해서 4가 나올 수 있죠. 이 1하고 4 중에는 2가 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2, 2, 2 얘도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3이다. 2배 하면 6이고 얘네 둘이 더해서 6 나올 수 없죠. 얘 2배 하시면은 2. 얘네 둘이 더해서 2가 나올 수 없습니다. 이거 2가지밖에 없네. 이 2개입니다. 그래서 34에서 2를 빼서 정답은 32란 얘기야. 됐죠? (501번입니다) 그림 1과 같이 4개의 방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한 방에 출발해서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하는 모든 방법의 수는? 자, 일단 출발하는 방의 경우가 4가지야. 여기서 출발을 하든 여기서 출발을 하든 여기서 출발을 하든 여기서 출발을 하든.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방을 방문하는 방법 수는 2가지입니다. 내가 만약에 이 방에서 출발을 했다. 그러면 이렇게 모든 방을 가나? 여기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모든 방을 가나? 그래서 2가지가 나오는 거지. 그쵸? 그랬을 때 그림 2번과 같을 때 이 6개의 방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한 방에 출발해서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. 자, 그러면 분명히 이 방에서 출발을 하는 거하고 이 방에서 출발을 하는 거하고 이 방에서 출발을 하는 거하고 이 방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4를 곱할 거야. 그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만 숫자를 세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얘는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모든 방을 다 건널 수 있죠. 그렇죠? 다 지날 수 있단 말이야.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겠죠?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내려오면 안 되겠죠. 그렇죠? 그럼 일로 가면 이쪽으로 못 온단 말이야.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먼저 밑으로 내려갔다.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모든 방을 다 가겠죠. 또는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쭉 갔다가
가운데 방에서 끝나게. 그쵸? 더 이상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지. 됐죠? 또는 자, 이 가운데 방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죠. 여기 또는 여기. 위나 아래나 방법수는 똑같을 거야. 그러니까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린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. 그럼 가운데서 출발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. 다른 방법은 없지.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. 그래서 정답은 12 더하기 4 해서 16이 되는 거죠. 정답은 4번입니다. 502번입니다. 3차식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. 자, 먼저 가의 조건을 보시면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0보다 작대.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 fx가 0이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렇죠? 그리고 이 방정식 fx가 0이 될 때 그 근이 모두 정수입니다. 그랬을 때 두 정수 mn의 순서쌍을 구하는 거야. 자,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 그때의 근을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될 때 그 값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죠. 그때는 fx가 0이 되는 게 없고 다 0보다 작으니까. 그러니까 이 알파, 베타, 감마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가 9죠. 그 다음에 알파 베타, 베타 감마, 감마 알파 얘는 m이 될 거고 알파, 베타, 감마는 마이너스 n이 되죠. 그렇죠? 이 알파, 베타, 감마가 다 정수기 때문에 mn도 당연히 정수가 나올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순서쌍을 좀 볼 텐데 0 이상이어야 돼.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들입니다.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, 3, 1 이렇게 오면 만족되죠. 그렇죠?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막 자리를 바꿔. 또는 뭐 5, 1, 3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이 값이 똑같습니다. 어떻게 집어넣든 5, 3, 1을 집어넣든 3, 5, 1을 집어넣든 여기도 마찬가지 mn 값이 똑같이 나오죠.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알파, 베타, 감마를 결정을 할 때 이 순서대로 결정을 할 겁니다. 알파를 제일 크거나 같은 놈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서쌍을 구해볼게. 그러면 알파를 제일 키우면 9까지 키울 수 있죠. 얘는 그럼 빵이 될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줄여보겠습니다. 8. 그럼 여기 1, 0 하시면 되죠. 얘가 7이면 제일 큰 게 이제 2고 빵. 얘 하나 줄이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. 만약에 6이면 3, 0, 2, 1. 자, 1, 2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항상 이 순서대로. 얘네들이 순서를 바꾼 거는 어차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mn 값은 똑같이 나온다고. 그래서 우리는 2, 1까지만 볼 거야. 그 다음에 5, 4, 0, 5, 3, 1, 5, 2, 2까지. 그 다음에 4, 4, 1, 그 다음에 4, 3, 2 이런 거 가능하죠. 그렇죠? 그 다음 넣고 3, 3, 3 여기까지 나오겠네. 그럼 얘는 개수가 몇 개니? 5개. 이렇게 5개, 2개 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나오죠. 그리고 이 그때마다 이 mn 값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12개가 나옵니다. 정답은 4번이야.